어머니, 저 이번 추석엔 못 가요. 먹을 사람도 없는데 이번 명절에는 좀 쉬세요. 며느리 맞이하는 첫 명절. 저는 기름 묻은 뒤집개를 쥔 채 그냥 서 있었어요. 3시간째 혼자 부치던 전이 프라이팬 위에서 타들어가고 있었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카톡 메시지에는 이런 말이 이어졌어요. 갑자기 호캉스 협찬 제안이 들어왔는데 연휴 기간 내에 리뷰 꼭 올려야 한다네요. 일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죠? 저는 그제야 가스불을 껐어요. 팬에 지글거리는 소리가 잦아들자 집안에 지독한 정적이 남았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훨씬 더 깊은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추석 연휴 첫날이었어요. 마음이 설렜습니다. 15년 넘게 홀로 키운 내 금쪽 같은 아들, 그리고 이제 식구가 된 며느리가 온다고 했으니까요. 이번 추석엔 제대로 먹이고 싶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갔거든요. 한우 산정용 고기만 해도 만만찮게 나오더라고요. 물가가 무섭게 올랐다지만 자식 입에 들어갈 건데 제일 좋은 걸로 사고 싶었죠. 며느리가 비린 건 싫다길래 동태전도 제일 싱싱한 놈으로 골라왔고요. 어머니, 저 이번 추석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어요. 그 예쁜 목소리로 며느리 지연이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손목이 나갈 정도로 동그랑땡 반죽을 치댔어요. 거실 벽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어요. 얼굴에 묻은 밀가루를 행주로 대충 닦아내면서 애들 오면 바로 먹일 수 있게 전들을 가지런히 채반에 옮겨 담았죠. 그때였어요. 식탁 위에 던져둔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아들 민수였죠. 엄마, 저희 이번 추석엔 못 가요. 갑자기 지연이가 호캉스 협찬 제안이 들어왔다네.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내가 지금 뭘 읽은 건가 싶어서 눈을 몇 번이나 비볐죠. 협찬? 리뷰. 그게 뭔지는 저도 대충 알아요. 공짜로 호텔 가서 잠자고 사진 찍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명절에 하나밖에 없는 엄마 보는 것보다 중요한 일인가요? 뒤이어 다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지연이 진짜 바쁜 거 알지? 이번에 우리끼리 좀 쉬다 갈게. 돈 보냈어. 액정 화면에는 입금 알림이 떠 있더라고요. 그 숫자가 꼭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제 정성, 제 시간, 제 무릎 통증. 이 모든 게 고작 30만 원에 팔려나간 기분이었죠. 멍하니 서 있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저 전들을 다 어쩌면 좋을까요? 아들이 좋아한다던 산적, 며느리 입만 맞춘 동태전. 텅 빈 거실 식탁에 덩그러니 놓인 저 음식들이 꼭 주인 잃은 것 같아 보였어요. 공짜 호텔밥이 내 정성보다 그렇게 대단한 거였니?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처음 인사를 오던 날 하얀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저도 꼭 배우고 싶어요. 그땐 그게 저를 향한 진심인 줄 알았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굳은 살 박힌 제 손을 보고 대단하시다며 꼭 잡아주던 그 온기가 아직도 기억에 선한데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1달, 2달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온기는 차갑게 식어버리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우리 집에 오면 며느리는 소파와 한 몸이 됐어요. 제가 주방에서 뚝딱거리며 땀을 흘리고 있으면 거실에서 휴대폰 액정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죠. 한 번은 제가 기름 묻은 손으로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했어요. 지연아, 이쪽에 와서 불 좀 봐줄래? 재료 손질을 해야 해서. 지연이는 폰 화면에서 눈을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 지금 댓글 달고 있어요. 잠깐만요. 결국 혼자 다 했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냥 넘겼어요. 요즘 애들은 다 저러지 하면서요. 그게 첫 번째 실수였나 봐요. 그래도 저는 자식이라고 올 때마다 밑반찬을 바리바리 싸줬어요. 며느리 입맛에 맞는 멸치볶음, 진미채. 일주일 내내 장보고 다듬어서 만든 정성 어린 반찬들이었죠. 무거운 가방을 들고 나가는 아들 뒷모습을 보며 이번 주엔 밥 좀 잘 챙겨 먹겠구나 하고 안심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 중고거래 앱을 켰는데 무료 나눔이라는 글자와 함께 올라온 사진 한 장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뚜껑에 제가 스티커로 꽃무늬를 붙여둔 제 반찬통이었어요. 수제 반찬 무료 드려요. 시어머니가 해주셨는데 저희 입맛엔 좀 안 맞아서요. 장조림이랑 멸치볶음이랑 진미채입니다. 아파트 정문으로 오실 분만요. 글을 올린 닉네임은 지연이가 평소 쓰는 것과 똑같았어요. 입에 안 맞아서 나눔한다고. 그 아래 달린 댓글들이 더 가관이었어요. 와, 너무 맛있어 보여요. 저희 집 애들이 진미채 좋아하는데 줄 서봅니다. 타인들의 환호성 사이에서 저는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어요. 내 자식 먹으라고 손가락 짓물라며 만든 음식이 며느리한테는 그저 처치 곤란한 쓰레기였고 생면부지의 남에게 생색내기 좋은 나눔용이었던 거예요. 참다 못해 아들한테 슬쩍 하소연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준 반찬 말이야. 지연이가 앱에 나눔 올린 거 봤어.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지연이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안 먹어서 상해버리는 것보다 필요한 사람 주는 게 낫잖아. 통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갈라진 손가락에 연고를 바르며 생각했어요. 내가 대체 누굴 위해 이 고생을 하고 있었던 걸까? 그러다 며느리 지연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15년 전 이혼하고 홀로 키운 내 아들이 아빠가 된다니 처음엔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기분이었죠. 그래, 그동안 서운했던 건 다 잊자. 이제 진짜 식구가 늘어나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제 두 번째 실수였어요. 어느 날 지연이한테서 먼저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요즘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그런데 문득 어머니가 예전에 해주셨던 전복죽이 너무 생각나서요. 이번 주말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간절하던지 저는 또 바보같이 마음이 약해졌어요. 습진 때문에 짓물러서 반창고를 칭칭 감은 손가락으로 새벽 시장에 나갔죠. 제일 크고 싱싱한 전복만 골라와서 껍질을 일일이 까고 2시간 넘게 옆에 서서 정성껏 저어가며 뭉근하게 끓여냈어요. 식탁에 앉은 지연이는 한 숟갈 뜨자마자 고개를 갸웃하더니 숟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죽은 좀 짠 것 같아요. 비린 맛도 좀 나는 것 같고.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는데 지연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어갔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다음엔 간 잘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미리 물어보세요. 그날 밤 애들이 돌아간 뒤 싱크대를 정리하다가 쓰레기통을 봤는데 비닐 속으로 제가 끓인 전복죽이 통째로 쏟아져 있더라고요. 참고 먹겠다더니 이걸 다 버렸니? 새벽부터 시장 가고 손가락 아픈 거 참아가며 끓인 그 진심이 쓰레기들과 뒤섞여 있는 걸 보는데 눈앞이 흐릿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생일 일주일 전 지연이한테서 문자가 왔을 때 저는 또 바보처럼 좋아했어요. 어머니 생신 제가 분위기 좋은 식당 예약했어요. 생일 당일 며느리가 데려간 곳은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세련된 파스타 집이었어요.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지연이는 폰부터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잠깐만요. 음식 나오면 손 대지 마세요. 사진 각도가 안 예뻐요. 음식이 다 나왔는데도 10분 넘게 사진만 찍어대더라고요. 저는 배가 고파서 속이 쓰린데 며느리는 저를 이리저리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접시 옆으로 조금만 밀어보세요. 아, 하트 반지 잘 보이게 손 좀 이쪽으로. 결국 다 식어버린 파스타 면이 떡처럼 엉겨 붙었을 때야 겨우 한 입 먹을 수 있었죠. 그날은 그래도 날 위해 준비한 생일상이니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게시물을 발견했어요. 지연이 블로그였죠. 신상 프로모션 효도 체험단 참여 완료. 식사 전액 제공받고 시어머니 생신 케어까지 한 방에. 효도 코스프레 성공적 무료 외식. 사진 속에는 그날 제가 먹었던 식은 파스타와 하트 반지를 낀 며느리의 손, 그리고 그 옆에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있던 제 초라한 손이 찍혀 있더라고요. 제가 생일날 먹은 그 밥상이 며느리의 진심이 담긴 선물이 아니라 식당에서 공짜로 제공받은 영원짜리 체험단 음식이었다는 걸요. 며느리에게 저는 소중한 가족이 아니라 본인 블로그 조회수를 높여줄 무료 소품이었던 거예요.
지연아, 너한테 나는 공짜 밥 한 끼면 만족하는 그런 소품이었니? 그 블로그 글을 보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스스로를 속였어요. 그래, 요즘 젊은 애들은 실속 있는 걸 좋아하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공짜 밥이라도 챙겨드리고 싶었겠지. 그런데 며칠 뒤였어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옆방에서 아들이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어요. 엄마가 생일날 블로그 포스팅 눈치챈 것 같아.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 저는 TV 소리를 낮추고 숨을 죽였어요. 나는 모른 척했어. 그냥 좀 지나면 잊어버리겠지. 등줄기에 찬물이 쫙 끼얹히는 것 같았어요. 명절 때 못 간다고 하면 서운해하니까 그때 슬쩍 손주 얘기 꺼내봐. 그러면 뭐든 챙겨주실 거야. 전화를 끊고 나온 아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제 옆에 앉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저는 애써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민수가 돌아간 뒤 저는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들은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던 거예요. 가장 서러운 배신이 뭔지 아세요? 나쁜 사람한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예요. 15년 동안 아들을 위해 헌신했던 제 인생이 며느리와의 전화 한 통에서는 그저 손주 핑계대면 되는 지갑이었어요.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극도의 배신감은 슬픔이 아니라 서늘한 분노로 변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통장들을 꺼냈어요. 아들에게 증여하려던 꿈은 그날 밤 제 마음속에서 완전히 타버려 제가 됐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에게 할 말이 있으니 오늘 저녁에 집으로 오너라.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서야 손이 떨리더라고요. 아,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못 본 척하고 예전처럼 반찬 싸주고 며느리 비위 맞추면서 사는 게 어쩌면 더 편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제가 저를 버리는 것 같아서요. 저녁 7시 두 사람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들은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엄마 혹시 좋은 소식이야? 우리 금방 왔지. 라며 들떠 있더군요. 식탁 위에는 평소처럼 화려한 반찬 대신 서류 봉투 2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지연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제 눈치를 보며 자리에 앉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저 요즘 입덧이 너무 심해서요. 따뜻한 거 좀.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내 생일날 갔던 그 파스타 집 말이다. 참 맛있더라. 그거 정말 네가 번 돈으로 나 대접해준 거 맞지? 순간 지연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잠깐의 침묵 뒤에 그 상냥한 웃음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럼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드릴 건 안 아껴요. 어머니 드시는 거라면. 저는 더 듣지 않고 휴대폰 화면을 식탁 가운데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화면에는 지연이가 올린 블로그 포스팅이 켜져 있었죠. 지연이의 웃음이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저는 그 옆에 아들의 통화 내용을 적어둔 메모지 한 장을 나란히 뒀어요. 손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쓸 때 손이 많이 떨렸거든요. 지연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만 벙긋거렸고 민수는 당황해서 제 눈을 피했어요. 저는 첫 번째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보이지? 내가 가진 작은 상가 하나야. 원래 내 이름으로 넘겨주려고 세무사 상담까지 해뒀었어. 그리고 봉투를 열어 아들 이름이 적힌 증여 계획서를 천천히 반으로 찢었어요. 이건 내가 다시 갖는다. 아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어요. 엄마 잠깐만. 이건 너무하잖아요. 저는 손을 들어 막으며 말했어요. 민수야. 앉아. 딱 한마디였어요. 두 번째 봉투에는 요양원도 실버타운도 아닌 제가 오래전부터 눈여겨봐 두었던 작은 여행 목록이 들어있었어요. 언젠가 자식들이랑 같이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었죠. 저는 그걸 꺼내 두 사람 앞에 펼쳤어요. 나 이제 이거 혼자 다 다녀올 거야. 가고 싶었던 데, 먹고 싶었던 거, 다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으면서 지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손주 생각해서라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 손주 기다린다. 진짜야. 근데 그건 너희랑 나랑 별개야. 두 사람을 내보내고 현관문을 닫았어요. 문 밖에서 아들이 한참을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멀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 밤 많이 울었어요. 세상에 자식한테 이렇게 선 긋는 어미가 어딨냐고 저 자신을 나무라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찻잔을 들고 창밖을 보는데 가로등 불빛이 참 평화로워 보이더라고요. 이 평온함이 오랜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며느리 눈치 보며 장 보러 다니던 그 새벽들. 이제는 남을 위해 땀 흘리고 무릎 아파가며 만들던 반찬 냄새 대신 제가 좋아하는 차 향기로 이 집을 채우며 살려고요.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네. 한 모금 넘긴 찬물이 따뜻하게 가슴을 적셨습니다.